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이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최소 40명, 많게는 50명 이상이 가결표를 던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민주당 일각에선 이것이 국민의힘의 위장 부결표다 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는 내로남불, 다시 말해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부결표를 던지고 상대당 이 의원한테는 가결표를 던졌다 이런 비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죠. 김승환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체포동의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체포동의안은 좀 사건 내용이 좀 간단했고요. 예, 딱 두 가지인데.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을 둘러싼 체포동의안은 복잡했습니까?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관련 내용은 복잡했던 모양이죠? 예,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하영재 의원은 사건 내용이 간단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천 관련해서 7천만 원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보좌관 급여를 반띵해서 지역사무소 운영에 썼다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공천 관련 수수라서 좀 파렴치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들었고, 예. 세 번째는 하영재 의원 본인이 인정하는 취지의 또 대부분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의원들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네. 어제 일단 제가 차례대로 여쭤볼게요. 자, 네. 40표 이상 50표 정도에 있어서의 가결표가, 그러니까 최소한도 가결표가 나온 건데 민주당으로부터 여기에는 동의하세요? 40에서 50표 정도의 가결표. 그 정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쇼가 아니다. 당론으로 가결 얘기해놓고 뒤로는 부결표 던진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글쎄요, 저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아니, 어제 민영배 네네.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쇼라고? 아닙니다. 아니고 민주당에서 그냥, 40명에서 50표 정도 예, 나왔을 예. 것이다. 오케이. 네, 제가 네. 이제 그 다음에 여쭤볼 것은 뭐냐면 일각에선 이 40에서 50표 되는 게 만일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를 가정한다면 네. 이 50표가 가결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가 되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법정에서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이라고 다른 보여지고요. 사안들도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라든지 예? 네.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또 넘어왔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기소를 한 후에 추가 건으로 또 다른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건 가정이죠. 가정. 가정. 그런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거는 안 넘어올 거라고 우리 김 의원께서는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일단은 검찰에서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성남 FC 사건 가장 중요하고 큰 사건을 기소했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 공방은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일 검찰에서 백현동 건이나 쌍방울 건으로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한다? 예.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 그거야말로 굉장히 이례적인 것인데, 그렇다면 정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 탄압이라고 볼 만한 여지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영재 의원 건은 저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보니까 하영재 의원이 7천만 원 정도 받았다라고 인정한 녹음도 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 본인도 인정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녹음은 노웅래 의원 쪽에도 있었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노웅래 의원님은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요. 근데 녹음을 지금 말씀하셨죠? 우리 김 의원님께서. 네. 그죠? 녹음 것도 있고. 녹음도 있고. 네. 근데 노웅래 의원도 녹음이 있다고 그때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두 분 다 녹음은 있는 거네요. 아니, 하영재 의원은 모두 다 인정을 했고, 또
돈이든 쇼핑백을 갖고 나오는 CCTV에도 다 찍혔다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도 대체로 인정을 하고 녹음도 있고 CCTV에 찍힌 것도 있고 그 봉투 들고 나온 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영진 의원은 그 반대 그러니까 변명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제 판단에는 소명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검수완박에 대한 유효 판단 네.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우리 김 의원께서도 법조인 출신이죠. 판사셨죠? 네네. 맞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이게 네. 모든 게 논리적으로 딱딱딱 다 들어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재판관 구인마다 자기의 그 신념대로 이렇게 결정문을 썼던데요, 보니까. 예. 어쨌건 결론은 개정된 검찰청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것이 결론이고, 그 개정된 법의 취지에 맞춰서 시행령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원상태로 복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공적기관에서 일단 확정된 효력에 따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김 의원께 여쭤본 거는 예를 들면 네. 거기에서 이 사실은 이 과정이 문제가 있다. 과정이 국회법을 위반했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결과는 유효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오프사이드인데 골이 들어갔어요. 오프사이드 인정하고 골도 인정하는 골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법사위 4차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헌재 결정에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 후에 이제 본회의라든가 또 전체 회의에서 유효하게 심의권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판결은 과거 옛날 헌재 판결의 그 취지와도 일맥상통하고 갑자기 새롭게 드러난 법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네. 헌재 판결이 예전에 있었던 헌재 판결 취지와 그대로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사실은 네네. 뭐냐 하면 제가 네. 헌재 요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뭐냐 하면 이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특히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라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안 읽어보셨어요, 우리 김 의원님? 아니 헌재 결정을 보면 일부 절차에 하자는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것을 침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헌재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국회법과 헌법에 이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했다. 딱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 예, 심의 표결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예, 다만 그런 절차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법률안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자, 그런데 검수 원복 시행령이 유지될 전망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며칠 후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봤는데 그 시행령을 계속 유지할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예. 저희는 국회법 98조 2에 따라 그 시행령 내용이 개정 법률안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위법 통고 절차를 진행해서 지금 시행령 내용을 바꾸라고 그렇게 촉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은요? 거부하면은 탄핵. 제가 볼 때는 헌법기관에서 판시한 그 내용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은 해임 건의라든가 탄핵 사유가 쌓여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탄핵 추진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가 그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거고요. 한동훈 장관이 끝까지 거부하고 또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는 건 98조에 의한 위법한 통고 시행령 내용이 모법에 위배된다는 통고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탄핵 절차는 한동훈 장관의 그 다음 행동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만일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면은요. 벌써 국민 여론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 52% 정도 여론조사 보니까요. 어떤 여론조사죠? 지금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네. 그냥 막연하게 여론조사 그러면은요. 사실은 네. 이게 여론조사 심의 방송법이 위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를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론조사 의뢰기관, 여론조사 네. 그 기관, 여론조사 의뢰기관 기관 그리고 조사 일시 네. 그리고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지 이거를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거의 제가 그러면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는 생략하고요. 예. 아무튼 한동훈 장관이 계속 그 개정 법률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탄핵할 사유가 점점 명분이 늘어나고 굳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명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탄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달렸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냐면 끝까지 완강하게 버틴다라는 가정 하에서 여쭤본 겁니다. 끝까지 완강하게 버틴다? 예. 네, 그러면 충분히 탄핵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탄핵을 또 한다. 네,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면 탄핵하겠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좀 부담 안 되세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도 지금 탄핵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현 상황에서는 아직은 탄핵은 아니고 사실 탄핵 얘기를 먼저 꺼낸 것도 사실 한동훈 장관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한동훈 장관의 그 태도를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근데 이제 완강하게 버티면 탄핵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막 이게 좀 부담 안 되세요? 지금 형사사법 체계가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 이건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데 왜 나를 수사하느냐라고 분명히 저항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법원에다가 그 시행령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그런 또 재판 청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혼란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혼란을 갖다가 제가 이제 여쭤본 거는 뭐냐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자 네. 이상민 장관 탄핵 중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다 한동훈 장관이 버티면 또 탄핵을 한다. 그럼 한동훈 장관도 또 이게 그러고 나가지고 박진 장관도 탄핵하겠다고 그랬었잖아요. 민주당에서. 사실은 예? 저희도 부담이 되는 거는 맞는데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위법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다면 형사사법 체계가 혼란이 이루어지고 또 수사받는 대상자가 이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탄핵할 수 있는 명분이라든가 근거가 생기지 않나. 잘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그러니까 차관 정부가 되겠네요. 차관 정부가요? 아니 그렇잖아요. 차관이 모두 직무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을. 존중하지 않으면 예.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단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국회 입법권 제가 네.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입법권은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네. 검수완박법 그다음에 저기 이번에 양곡관리법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임대차 3법도 그렇고요. 네. 이 단독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입법권 면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민주주의 원칙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지금 사실은 그 모든 법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굉장히 많은 조율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고요. 사실 이번에 이번에 검찰청법도 사실은 국회의장 중재 하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 합의한 거고 또 각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국힘이 일방적으로 깬 것이잖아요. 저희는 그 합의를 존중해서 그 합의 정신에 따라서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양곡관리법은요? 절차를 진행한 것인데요. 예. 그렇게 보면 오히려 그 합의를 어기고 민주적인 그런 입법 절차를 어긴 거는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임대차 3법이나 양곡관리법도 똑같다. 양곡관리법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장 중재 아래 저희가 첫 번째 안 그리고 더 양보한 두 번째 안까지 양보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결국에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실 뜻에 따라서 그 입법 절차에 참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이 좀 아쉬운 거죠. 임대차 3법도 그렇고요. 저희가
국회가 화백제도가 아닌 이상, 예.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게 아닌 이상 서로 간에 토론을 하고 의사를 분명히 확인한 상태에서는 좀 더 양보를 하였지만 그것마저도 알겠습니다.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않는다면 다수제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고 합의제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있다. 이 말씀이신데.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단독으로 오케이. 그렇게 해서 뭐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그런 선출직 국회의원들은 국민에 의해서 당연히 심판을 그러면 받게 임대차 되고요. 3법에 대해서 네. 예를 들면 전세가 막 오르고 막 이렇게 됐을 때 민주당은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선출직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입법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것은 뭐 4년마다 국민 선거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것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죠. 예. 그것은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귀속성 대의민주주의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네네. 50억 클럽 특검법을 좀 말씀을 여쭐 텐데요. 네네. 이게 지금 가장 첨예한 문제가 50억 클럽 특검법에 있어서의 일단 범위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르죠. 그죠? 그다음에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50억 클럽 특검법은 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이라 예. 제가 뭐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다만 이 대장동 사건의 전체적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에 대한 부실 수사부터 진실이 규명이 돼야 이 대장동 사건의 큰 틀,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은 꼭 한번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을 강조하신 건데 네. 특검 임명은 누가 해야 된다? 특검 추천권은 누가 가져야 된다고 보세요? 네, 그거는 지금 그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본 게 그 뭐 비교섭단체가 해야 된다는 안이 있고요. 예. 또 집권 세력이 아닌 쪽에서 해야 된다라는 안이 있는데 제가 그런데 그 왜 여쭤봤냐면 네. 이게 대장동 관련 문제가 아무래도 이 대장동 관련 문제 아니에요. 이 50억 클럽이라는 거. 네,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근데 네.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당대표가 재판받는 사안에 대해서 그 당이 그 특검을 추천하면은 그게 되느냐 하는 목소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네, 거예요. 지금 어쨌건 이 특검 대상에는 이재명 대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까지 민주당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특검 포함되어 추천. 있고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은 50억 클럽 사람들에 대한 이제 수사도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아무튼 복수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해서 민주당 2명이 올라와서 그중에서 선임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정의당 추천 1명은 포함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국민들 시각으로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 무혐의로 끝난 사건을 갖다가 지금 1년 넘게 한 300번, 332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뭐 거의 먼지털이 하듯이 탈탈 털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하나 여쭤볼 게 지금 이게 50억 클럽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검찰이 막 엄청나게 분주해졌어요. 막 박영수 전 특검 막 압수수색 들어가고. 네. 이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시죠? 정말 첫 번째는 만시지탄이고요. 한참 늦었다라는 생각이고요. 뒷북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두 번째는 이 아마 특검 수사 대상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라인 그쪽도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예전 그 수사 라인에 윤석열 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이 그 수사 라인에 있었던 사람이라 실제로 검찰에서 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꼭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이 그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 위헌 논란도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법원장 산하에 이제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둬서 3명을 추천한다는 것인데요. 예. 네, 위헌 논란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이게 강제적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대통령께서 추천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길도 있어서 이것은 그냥 위헌까지는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게 당론은 아니고 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예. 내용을 또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위헌이다 이렇게 뭐 단정짓기는 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백사조 1항이 이거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이제 추천위원회를 하나 삽입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약간의 이게 좀 문제의 소지는 있다. 제가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강제력이 있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정말 이것은 강제력이 없다라고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위헌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힘드셨을 텐데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